밤 12시가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는데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마자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작은 아들이었거든요. 이 시간에 오는 전화는 늘 똑같았습니다. 돈 이야기였죠. 받지 말까 망설이다가 혹시나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앉았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이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이 조금만 더 버티면 살 것 같거든요. 또 그 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이 마지막. 지난 3년 동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얼마? 1,000만 원만요. 아버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또 둘째? 응. 또 그 말이야?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몇 년 전 어버이날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실수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았거든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속 깊은 이야기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나눠봤으면 합니다.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올해 68입니다.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30년 넘게 일했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월급 모아서 아이들 키웠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셋 다 대학 보냈고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성공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잘못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큰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손이 안 가는 아이였습니다.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숙제도 알아서 하고 제가 퇴근하면 슬리퍼까지 가져다 주던 아이였죠.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에서 1등을 했는데 선생님이 상품권을 주었다면서 제게 건네더군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가 번 첫 돈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 민수 착하네. 동생 학원비 내는데 보태야겠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민수 얼굴이 살짝 굳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착한 아이니까 이해하겠거니 했죠. 둘째 민호는 정반대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는 재미없어 했고 학교에서 사고치고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따로 저를 부른 적도 있습니다. 아버님, 민호가 요즘 수업 시간에 자꾸 딴짓을 하는데요. 집에서 좀 신경 써주세요. 그날 저녁 저는 민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야, 너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더라? 공부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 저는 그냥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공부 말고. 그래, 알았다.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때부터였습니다. 민호는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미술학원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더니 석 달 만에 그만뒀고 태권도 하겠다고 해서 보냈더니 그것도 석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찾아가는 중이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되겠지. 문제는 그 조금만 더가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인이 되어서까지 계속됐다는 겁니다. 민호가 28살 때였습니다.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랑 온라인 쇼핑몰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친구가 아이템이 좋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많죠? 그런데 이거 투자하면 1년 안에 10배는 벌 수 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동네 친구 박 씨가 막걸리 한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자네 미쳤나?
경험도 없는 애한테 퇴직금을 왜 맡겨? 형님,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죠. 자식이라고 다 도와주는 게 능사가 아니야. 잘 생각해봐. 하지만 저는 부모였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중 3천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민수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상처받을까 봐서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한테도 실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1천만 원만 줬다고 거짓말을 했죠. 왜 그랬냐고요? 잔소리 들을까 봐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민호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조금만 더 필요해요. 얼마? 2천만 원이요. 이번에 물건 재고를 좀 늘려야 해서요. 민호야, 아버지 돈이 무한정 있는 줄 아냐? 아버지, 제발요.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쓴 돈이 다 날아가요.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3천만 원이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에요. 그래서 또 줬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몰래 제 적금을 깼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민호 사업은 결국 망했습니다. 제가 준 돈은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퇴직금이 거의 다 나간 겁니다. 그 1년 동안 민수는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한 번도 제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손주들 장난감 사주시고요. 민수야, 내가 힘든 거 아버지가 아는데.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으니까 받으세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착한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런데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어버이날이 왔습니다. 민수네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삼남매가 다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민호가 요즘 사업이 조금씩 풀린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진짜 잘 되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는 흑자 전환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7천만 원이 헛되지 않구나 싶었죠. 술도 몇 잔 더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민호야,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가 도와준 보람이 있구나. 조금만 더 버티면 다 잘 될 거야.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호 사업 도와줬다는 얘기인데. 얼마나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딸아이가 말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오빠, 그냥 넘어가자. 오늘 어버이날인데. 하지만 민수는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물어본 거 답 안 하실 거예요? 얼마나 주신 거예요? 민수야, 아버지가 설명할게. 그게, 설명은 나중에 들을게요. 일단 얼마나 주셨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7천? 7천만 원이요? 민수가 의자를 뒤로 밀면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들어갈게요. 몸이 안 좋아서요. 민수야. 괜찮으니까 저는 먼저 가볼게요.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건 어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형한테 얘기할게요. 아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으니까 냅둬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내가 뭘 했어? 숨기면 나중에 더 큰일 난다고 했잖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민수한테 당장 전화해서 사과해. 내일 하면 안 돼?
안 돼. 당장 해. 하지만 저는 그날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이후로 민수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하던 아이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짧은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겠다고 했고 손주들 얼굴도 잘 못 보게 됐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먼저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다. 네, 아버지.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아버지가 서운하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저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저는 아버지한테 도대체 어떤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왜 동생만 도와주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상 탔을 때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동생 학원비 내는데 보태자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아, 내가 잘해봤자 동생한테 가는구나. 그래도 참았어요. 부모님이 힘드시니까. 그런데 7천만 원이요? 아버지,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저는 뭐 돈이 남아서 아버지 용돈 드린 줄 아세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이제 거리 두고 살고 싶어요. 민수야. 뚝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즈음부터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산책도 못 나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서운한 마음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연락하고 싶어졌습니다. 민수한테 전화도 자주 걸고 문자도 자주 보냈습니다. 민수야, 오늘 뭐 했냐? 손주들은 잘 크냐? 주말에 시간 되냐? 그런데 그럴수록 민수는 더 멀어졌습니다. 답장도 점점 늦어지고 전화도 잘 안 받았습니다. 받아도 한마디만 하고 끊었습니다. 아버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조급한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조급해? 지금은 그냥 놔두는 게 맞을 것 같아. 놔두라고? 내 자식인데? 그래서 놔둬야 해. 당신이 자꾸 매달리면 아이가 더 힘들어해.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걱정도 안 돼? 나는 걱정돼서 미치겠는데. 걱정은 나도 돼.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는 건 걱정이 아니라 불안이야. 당신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아내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민수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제가 불안해서 연락했던 겁니다. 용서받고 싶고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말자, 설득하지 말자, 설명하지 말자고요. 대신 아주 짧은 문자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낸다. 건강 챙겨라.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더 보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아이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아무 말 없이 과일 한 상자를 보냈습니다. 돌려보내는 아이는 없더군요. 그리고 민호한테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친구가. 민호야. 네. 아버지, 이제 돈 없다. 예? 그게 무슨. 남은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어. 그것도 아버지 병원비로 써야 해. 미안하다.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다. 진담이다.
이제는 도와줄 수 없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변하셨네요. 그래, 아버지가 변했다. 늦게라도 정신 차렸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버텼습니다.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민호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갑자기 왜? 제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너무 기댔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더 지났을까요?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별일은 없고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요. 몸은 괜찮고? 네. 그게 전부였지만 그날 이후로 민수 연락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왔는데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반가웠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응? 그동안 제가 좀 서운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더 걱정되는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민수야. 그냥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숨기시니까 더 서운했던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이제 애 둘 키우면서 알았어요.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요. 다만 그걸 숨기면 더 서운해진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이제야 알겠더군요. 자식과의 관계는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라 솔직함의 문제라는 거요. 요즘 저는 제 몸부터 챙깁니다.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아내와 산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아이들한테 짐이 안 되니까요. 지난주에는 세 남매가 다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잘못했다. 공평하지 못했고 솔직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말리더군요. 이제 됐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그날 밤 아이들이 다 돌아간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 그러게. 그래도 돌아온 게 어디야? 잘했어.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앞으로는 솔직하게 살겠다는 것,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제 몸 제가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립니다. 자식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솔직한 것도 사랑이라는 거요. 숨기는 게 자식을 보호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상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퇴근길에 들렀더군요. 손에 뭔가를 들고 왔길래 봤더니 무릎 보호대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하시고 산책하세요. 무릎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고맙다. 이거 얼마냐? 그냥 받으세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산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또 뭉클해지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그 돈으로 손주들 뭐 사줘라. 그런데 이제는 그냥 받습니다.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들 마음을 받아주는 거더군요. 민호도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밥 먹자고, 얼굴 보자고 옵니다. 지난번에는 월급 받았다고 삼겹살을 사왔더군요. 아버지, 이거 구워드릴게요. 민호야, 내가 고기 사온 게 처음이네. 그러게요. 제가 처음 번 돈으로 부모님 밥 사드리는 거예요. 28배 처음 번 돈이라니 그 말이 마음 아프면서도 기특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자기 돈으로 부모 밥을 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딸아이는 요즘 가끔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에는 늘 뭔가 걱정하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편해 보여요. 맞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날 미워하는 건 아닐까? 민호는 잘 살고 있을까? 아이들이 날 나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많이 줄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맞아. 정말 다행이야. 주변에 보면 끝까지 못 깨닫는 사람들도 많잖아. 우리는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 그 말이 맞습니다. 돌아온 게 어디입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도 많을 텐데, 우리는 그래도 다시 모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요즘 저는 동네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자식한테 무조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자네 큰아들이랑 화해했다며? 네, 화해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돈을 줘서가 아니라 솔직해져서였어요. 솔직? 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요. 내가 이래서 동생을 더 도와줬다. 미안하다. 이렇게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들 자식 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나도 둘째한테 돈을 많이 줬는데 큰아들이 서운해 하더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이제는 제 실수를 인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한 달 전쯤에는 민수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모임 하는 거 어때요? 가족 모임? 네, 우리 삼남매랑 아버지, 어머니 다 같이요. 돌아가면서 집에서 밥 먹고요. 그래, 좋지. 그래서 이제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모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집씩 맡아서 밥을 준비하고 다 같이 모여서 먹습니다. 손주들도 같이 와서 시끌벅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모임에서 민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는데요. 뭔데? 부모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거요. 저도 애들 키우면서 실수 많이 해요. 큰애한테는 엄하고 작은애한테는 관대하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기는 한데 그때그때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부모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이해해요. 아버지도 그때는 최선이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민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감사해요. 그때 돈 안 주셨으면 저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아버지가 너한테 잘못한 건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거절해 주셔서 정신 차렸어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안 주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딸아이도 말을 보탰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늘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편해요. 오빠들이랑 아빠가 다 풀려서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다 돌아간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행복해 보였어. 응, 행복했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몰랐지. 그때는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과는 영영 화해 못할 줄 알았고, 우리 가족은 이대로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다시 모여서 밥을 먹고,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서먹할 때도 있고, 예전 일이 떠올라서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민수도 가끔은 예전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굳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손주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하나 가르쳐 줄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거야. 할아버지도 실수해요? 그럼 할아버지도 실수 많이 했지. 그래서 너희 아빠한테 미안한 것도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과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게 할아버지가 배운 거야.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린 나이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을까 싶지만 그래도 말해줍니다.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테니까요. 자식과의 관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억지로 붙잡지 말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무조건 주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요. 그게 제가 늦게나마 배운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